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지난 22일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으나 위성을 대신한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지난 21일 위성 모사체는 목표 궤도인 700km에는 도달했으나 3단 엔진 연소에 의해 궤도 유지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 발사에서 보여준 성과만으로도 국내 우주 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올랐다 평가했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가 초창기 시험 발사에서 실패한 것과 비교해 누리호의 비행 시험은 거의 성공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누리호는 내년 5월 2차 발사가 예정돼 있으며 이후 2027년까지 4차례의 성능 검증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를 참관하고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 못했지만 훌륭한 성과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지난 22일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신한울 3, 4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수명 연장 없이 2017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정 사장은 소형 모듈 원자로 없이는 현 정부의 목표인 2050년 넷제로 달성이 불가능하다 전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연장을 통해 2030년까지 40.3%의 탄소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불어 정 사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부품 밸류체인인 중소기업이 무너지며 원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호소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신한울 원자로 설비 제작에 투자한 두산중공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피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지난 22일자 경향신문 세계면 기사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영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국은 올겨울 코로나19 병상 부족이 예상되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을 비롯한 플랜 B를 검토하겠다 전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하루에 5만 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영국 보건부는 하루 최대치 1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감염이 폭증한 가장 큰 이유는 영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의 도입 속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식당과 술집의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하는 전면적인 완화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더불어 인구 대비 완전 접종률이 67%에 머무르며 일각에서는 지체 없이 플랜 B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장효서였습니다. 10월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말이 있죠.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시험 기간에는 유독 온몸이 뻐근하다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루 5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굳어버린 근육에 활기를 불어넣어 드릴게요. 사소하지만 도움이 되는 간단한 운동 방법, 데일리 스트레칭 지금 시작합니다. 의자에서 엉덩이 떼는 시간조차 아끼고 싶은 시험 기간. 간단하게 의자에 앉아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허리를 펴고 한 손으로 의자 뒤쪽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 반대 손으로 무릎 바깥쪽을 밀어주면서 쭉 길게 몸을 비틀어주세요.
두 번째는 등 척추 스트레칭입니다. 양팔을 귀 옆에 바짝 붙이고 손바닥을 펼쳐주세요. 그 다음 등과 척추가 펴지도록 최대한 팔을 위로 길게 늘려주면 됩니다.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틈틈이 스트레칭을 병행하며 건강과 성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길 바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허파로 들어오는 계절의 냄새.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맑은 공기와 선명한 사계절을 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지구는 크고 작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2년째 꺼지지 않는 산불, 마리아나 해구에서 발견된 비닐봉지, 한 달 넘게 지속되는 열대야까지. 대체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산업화 이후 1.5도씨 상승해버린 지구의 체온, 지구가 보내는 위험한 신호를 인지하고 고열해 있는 지구를 치료하는 시간, 지구 처방전, 지금 시작합니다. 하늘을 비행하던 철새들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고층 빌딩 창문에 부딪혀 주유소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갓 부화한 새끼 거북들은 바다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탈진할 때까지 모래벌판을 헤매고 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이상행동을 보이는 동물들이 속속들이 제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반응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과 식물에게도 발견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시민들보다 한 가지 이유의 원인으로 유방암 위험률이 34%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또한 이 이유에 의해 사람들의 생체 리듬이 망가져 멜라토닌 감소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식물의 경우 이것에 과하게 노출되어 휴식 시간 없이 몰아치는 광합성에 번아웃 증상을 보였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6번째 위험 신호, 지구는 대체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걸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동식물의 이상행동을 초래하고 사람의 생체 리듬을 망가뜨린 이것의 정체는 바로 빛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철새들은 별의 위치를 기준으로 삼아 이동하지만 도심의 건물이 뿜는 빛에 의해 별빛을 쉽게 찾지 못하는데요. 때문에 길을 잃은 새들은 건물에 부딪히거나 자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됩니다. 새끼 바다거북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갓 부화한 새끼 거북은 천적의 눈에 띄기 전 빨리 바다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하지만 해변에 환한 조명에 의해 길을 잃곤 합니다. 이렇게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새끼 거북이 죽음을 맞이하죠.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칸델라를 사용하는데요. 1칸델라는 일반적으로 촛불 하나를 켠 밝기를 의미합니다. 컴퓨터용 모니터의 밝기는 400칸델라, 가정용 대형 LCD TV는 4000칸델라,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11만 2500칸델라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각도 없이 엄청난 숫자의 촛불을 켜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앞선 현상들을 통해 진단한 지구의 병명은 광공해입니다. 광공해란 인공적인 빛에 의해 밤이 밝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인류에게 빛은 계몽과 발전의 상징이었으나 2013년 유럽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통해 세계 처음으로 야간 인공조명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미국의 관측위성 수오미 MPP의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된 빛 공해 정도에서 세계 80% 이상이 광공해에 시달리는 것으로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기도 했죠.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관공의 면적 비율이 89.4%로 이탈리아에 이어 그 정도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관공해로 신음하는 지구에게 맞는 맞춤형 처방전을 내려볼까요? 아일랜드의 별이 쏟아지는 밤, 페더 엘리아스의 러빙 유걸 듣고 남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성명 지구, 나이 45억 4천세, 병명 관공해, 증상 지나친 인공불빛으로 인한 공해.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 내용을 파악했으니 본격적으로 지구에게 알맞은 약을 투여해봅시다. 먼저 관공해와 관련해 각 국가들은 어떤 약을 조제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시행령을 통해 빛 공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환경친화적인 관리 개선을 위해 기술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있죠. 또한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세워 이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캐나다에서 중남미로 이동하던 철새들이 건물에 충돌해 하루 동안 1000마리 이상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필라델피아에서는 철새들이 이동하는 자정에서 오전 6시까지 도시에 불을 끄거나 발길을 낮추는 필라델피아에서 불을 끄자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공해는 다른 오염에 비해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아 전 세계적인 인식 고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인 우리가 지구에게 투여할 수 있는 약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장 흔하고 널리 알려진 방법은 빛의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광도로 빛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빛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수동으로 불을 끄거나 타이머를 맞춰서 전등을 사용해주세요. 빛의 용도에 따라 밝기나 방향을 맞추어 정확히 사용한다면 심각한 관공해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답니다. 또한 최근 떠오르는 대표적인 관공해 해결 방안으로는 갓구조의 전등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갓구조의 전등은 수질기로 솟는 빛을 차단하여 하늘 밝아짐 현상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최소한의 빛만 사용하고 갓구조의 전등을 이용해보는 거 어떤가요? 지금까지 지구를 괴롭히는 관공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처방전을 통해 지구를 위한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럼 트로이 시반의 엔젤 베이비 들으며 다음 주 이 시간 지구에게 더 도움이 되는 처방전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I need a lover to keep me sane. Pull me from hell, bring me back again. 지금까지 제작의 박소은, 기술의 이지수, 진행의 전 장효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But now I'm in pieces, barely believing, starting to think that I've lost all feeling. You came out the blue on a rainy night.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